25년 결혼 생활, 남편은 퇴직금 3억을 들고 20대 여자와 사라졌습니다. 집도 빚도 모두 제 몫이 되었죠. 하지만 1년 후 그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은행 ATM 앞에서 통장을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화면에 찍힌 잔액은 0원. 어제까지 3억 2천만 원이 있던 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선입니다. 올해 58, 25년을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했어요. 퇴직금만 3억이 넘었죠. 우리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3일 전 일이에요. 은행 직원에게 물었다. 이 계좌 언제 인출됐냐고. 어제 오전 10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본인 확인했냐고 다그쳐 물으니 명의자 본인이 직접 와서 전액을 인출했다고 했다. 박진수, 내 남편. 집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너무 조용했다. 안방문을 열었다. 옷장이 텅 비어 있었다. 양복, 구두, 심지어 면도기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화장대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안. 나는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 그게 전부였다. 25년의 끝이 쪽지 한 장. 3일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진수가 퇴직하던 날이었다. 회사에서 퇴직 기념식을 한다며 나가더니 밤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심했다. 그런데 이상한 향수 냄새도 났다. 여자 향수였다. 화장실 가는 길에 거실 소파를 봤다. 진수의 휴대폰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빠,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티켓 예약 완료. 사랑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다. 28살. 회사 신입사원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내려놨다.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며칠 동안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다. 퇴직 기념으로 등산 여행을 간다는 거였다. 가방을 싸는데 평소보다 짐이 많아 보였다. 그냥 보내줬다. 설마 했다. 25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정말 날 버리고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통장이 텅 빈 걸 확인한 그날 우편함을 확인했다. 빨간 봉투들이 가득했다. 독촉장이었다. 신용카드 연체 통지서. 2천만 원. 대출금 상환 독촉. 5천만 원. 집 담보대출 연체 경고. 1억 원. 도합 1억 7천만 원의 빚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남편이 내 도장을 몰래 찍어서 만든 빚이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다. 석 달 안에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는 통보였다. 25년을 살아온 집, 아이들을 키운 집, 추억이 가득한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간다니. 딸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결혼해서 미국에 사는 딸이었다. 상황을 설명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엄마, 저도 아빠한테 연락 못 받아요. 근데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한 달 전에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고. 5천만 원을 쓰고 연락이 안 된다고. 딸까지. 딸 명의까지 도용해서 돈을 쓴 거였다. 아들 민석이에게도 전화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아들이었다. 민석이도 같은 말을 했다. 아빠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8천만 원이었다. 가족 모두를 이용한 거였다. 치밀하게 계획한 도주였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남편은 우리 가족 전체를 파산시키고 달아난 거였다. 경매가 진행됐다. 집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 1억 7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는가. 이사날 원룸을 겨우 구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평생 모은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다. 10평도 안 되는 방. 25년을 살던 30평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온 거였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냥 멍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58배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학력은 고졸. 경력은 전업주부 25년. 편의점 알바를 지원했다. 면접에서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다. 식당 설거지를 지원했다. 젊은 사람들만 뽑는다고 했다. 일주일을 헤맸다. 손에 쥔 돈은 8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30만 원이었다. 결국 찾은 일은 새벽 청소였다. 오피스 빌딩 청소 용역 회사였다. 새벽 4시 출근, 오전 9시 퇴근. 월급 150만 원. 첫 출근 날 청소 도구를 들고 20층짜리 건물 화장실로 갔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았다. 25년간 내 집 화장실만 닦던 손으로 남의 건물 변기를 닦는 거였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참았다. 살아야 했으니까. 한 달 후 급여 명세서를 받았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 138만 원. 월세 내고 나면 88만 원. 한 달 생활비였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 저녁이었다. 가끔 라면을 끓여 먹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퀭했다. 주름이 깊어졌다. 58이 아니라 70처럼 보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으니까. 그 건물에서 어느 날 청소하던 건물 15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박진수. 내 남편이었다.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봤다. 정장을 차려입은 진수가 서류를 보며 말하고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수진이었다. 진수가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회사 대박이야. 1년 안에 상장할 수 있어. 그 건물에 진수가 차린 회사가 있었던 거였다. 제 퇴직금과 우리 가족 명의로 빼돌린 돈으로 만든 회사였다. 손이 떨렸다. 청소 도구를 놓을 뻔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왔다. 진수가 복도를 지나갔다. 바로 내 옆을. 하지만 나를 보지 못했다. 청소부 아줌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 결심했다. 복수하겠다고.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다. 15층을 청소할 때마다 진수 회사를 관찰했다. 출입문이 열릴 때 안을 봤다. 쓰레기통을 비울 때 서류를 확인했다. 버려진 서류들이 보물이었다. 계약서 초안, 거래 명세서, 회계장부 복사본. 사람들이 그냥 찢어서 버리는 것들이었다. 밤마다 원룸에서 그 서류들을 맞췄다. 테이프로 붙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하나하나 정리했다. 한 달쯤 지나자 보이기 시작했다. 진수 회사의 회계 부정, 허위 계약서, 탈세 증거, 클라이언트한테 받은 돈을 이중장부로 관리하고 있었다.
실제 매출의 절반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빼돌리는 거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투자 사기였다. 존재하지 않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있었다. 3개월 동안 모은 증거가 좋기 50장이 넘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야간 청소를 하는데 15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진수 회사였다. 문틈으로 봤다. 진수와 수진이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진수가 말했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공이야. 50억 들어와. 1년만 버티면 우리 대박이야.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오빠 천재 같아요. 그 아줌마는 청소나 하고 있을 텐데. 그 아줌마. 나를 말하는 거였다. 진수가 대답했다. 미선이? 걔는 평생 청소나 하며 살 거야. 자기가 뭘 잃었는지도 모르고. 두 사람이 웃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다.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다. 이제 끝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탈세 신고 메뉴를 클릭했다. 3개월간 모은 증거를 정리했다. 회계장부, 이중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50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들어갔다. 투자 사기 신고를 했다. 허위 투자 유치 증거를 모두 올렸다.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했다. 직원들 4대 보험 미가입, 임금 체불 증거를 제출했다. 클릭 3번. 진수의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15층에 국세청 직원들이 왔다. 진수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세무조사였다. 청소하는 척하며 복도에 서 있었다. 진수가 황급히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목소리였다. 손이 떨렸지만 웃음이 나왔다. 시작이었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왔다. 진수 회사 계좌가 동결됐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 다음 주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왔다.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뉴스에 나왔다. IT 컨설팅 업체 투자 사기 의혹 50억 원대 피해. 대표 검찰 송치. 화면에 진수가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뉴스를 다시 봤다. 진수가 수갑을 차고 있었다. 옆에 수진도 함께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다. 방청객으로 갔다. 마스크를 쓰고 맨 뒷자리에 앉았다. 진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3개월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가 반백이 됐고 얼굴은 초췌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다. 탈세 15억 원, 투자 사기 50억 원, 횡령 8억 원.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가장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가족이 있다고. 웃음이 나왔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가족 타령을.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진수가 일어나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특히 제 아내에게. 그때 방청석을 둘러봤다. 그리고 나를 봤다. 마스크 너머로 눈이 마주쳤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이 벌어졌다. 미선아.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라고. 나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진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단 한마디만 했다. 잘 살아보세요. 거기서. 판결. 징역 5년.
추징금 73억 원. 진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수진도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벤치에 앉았다. 울컥했다. 복수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25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여전히 빚이 남아 있었으니까. 청소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회사 팀장이 날 불렀다. 미선 씨, 일 정말 깨끗하게 하시네요. 관리직으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팀장으로 승진했다. 월급이 220만 원이 됐다. 1년 후 청소 용역 회사 지점장이 됐다. 월급 300만 원. 2년 후 작은 청소 업체를 직접 차렸다. 처음엔 직원 3명이었다. 지금은 직원 20명. 연매출 5억 원. 4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클린라이프 대표 이미선. 그 후 진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범수로 1년 감형받아 4년 만에 나왔다고.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진수를 봤다. 낡은 점퍼를 입고 서 있었다. 많이 늙어 보였다. 나를 보자 다가왔다. 미선아, 나 좀.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다. 그냥 지나쳤다. 돌아보지 않았다. 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보니 진수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점점 작아졌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다.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했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사무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60대가 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넘어졌지만 일어섰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왔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였다. 58배 모든 걸 잃었지만 62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